역사상 가장 화려할 것이라고 하는 유엔 총회를 앞두고 저희가 국내 유엔통 외교관이자 반기문 외교장관 시절에 차관을 지낸, 그래서 반기문의 사람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주미대사를 지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이제 다음 달에 열리는데 여기에 대한 조언도 해줄 수 있는 외교관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원래는 의대를 다니다가 외교관의 꿈을 안고 정치외교학과로 전과를 했고, 영어 프랑스어는 원어민 수준이라고 하고,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감탄했을 정도라고 하는 인문사회과학에 박식한 분이기도 합니다. 최영진 전 주미 대사를 초대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께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셨다고 하던데요. 같이 일하셨던 사이라면서요? 네. 언제 유엔에서 같이 일을 하신 거죠? 유엔 본부에서 예. 사무처장보가 필요했는데 평의지 담당. 예. 제가 인터뷰를 몇 단계 거쳐서 마지막으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을 30분 만나고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됐죠. 제가 예. 일하는 걸로. 네. 근데 제가 2년 동안밖에 일을 못하고 우리나라에 아셈 정상회의라고 있었습니다. 있었죠. 최초로 예. 외국 정상이 27명이 한꺼번에 우리나라에 온. 예.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년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길래 그 코피 아난 총장이 이렇게 박식하고 그렇게 평가하셨습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그 인터뷰를 이건 꼭 하고 채용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인터뷰할 때 30분 동안 영어 불어로 인터뷰를 하는데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네. 재미난 질문이 내가 당신을 왜 뽑아야 되는지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더니 예. 다 맞긴 맞는데 예. 내가 당신한테 기대하는 거는 결정력. 그러니까 좋은 결정을 빨리 내리는 그걸 기대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좋지만 거기에 집중을 해서 평화유지 활동에 관해서 결정을 빨리 좋은 결정을 내려서 나를 도와달라. 네.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계속 그걸 염두에 두고 일을 하셨겠군요. 제가 보기에 리더십은 결정입니다. 예. 그 어떻게 하면 그 좋은 결정을 이렇게 빠르게 적시에 내릴 수 있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기본 실력, 그 평소에 쌓인 그 실력의 총 결과로 생각이 되는데 예. 개인 성향이 많이 딸려 있겠지만 하나는 도전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네. 두 번째는 위험이 있더라도 그 확률로 보고 결정을 과감히 내릴 수 있는 그런 과단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설령 실패하면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는. 하나 좋은 그런 거는 유엔은 본인한테 예. 그 책임을 다 맡깁니다. 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예. 우리는 사실 중앙 집권적이거든요, 많이. 근데 거기는 달라서 본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죠. 예. 오바마 대통령 때 주미 대사를 하셨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도 저희가 봤는데요. 그 사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죠. 여기가 백악관 백악관이죠. 오발 오피스죠, 소위. 근데 미국은 저렇게 그 가족들을 많이 그 중시하기 때문에 예. 그 대사로 하여금 가족을 데리고 오게 해서 네. 대통령이 사진을 같이 찍습니다. 예. 저기가 그러니까 같이 부임할 때 같이 가던 가족들을 다 함께 초청해서 사진 찍은 거군요. 저희 집사람만 같이 갔고요. 예. 저희 첫째, 둘째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녀는 예. 그 기회가 좋고 재미나기 때문에 아하. 그때 휴가를 내서 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인물이던가요? 가까이서 보시니까. 역사적으로 흑인이 대통령이 된 그런 아주 탁월한 면이 있고 예. 그 전반기에는 조금 그 여러 가지 그 역량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에 또 갑자기 그 평가가 높아지는군요. 이란 핵실험, 핵 문제도 해결을 하고. 예. 그 주변 평가 말고요. 예. 대사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셨습니까? 우선 그 커뮤니케이션, 예. 이 대중 연설이 아주 탁월하고 예. 판단력이 빠르고 네.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서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에 참석을 했었는데 네. 아주 친근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매력이 있는 분으로. 예. 그러니까 저렇게 사실은 잠깐 사진 찍고 신입장 제정하고 하는 그 자리지만 그래도 대략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친절하고 그렇던가요?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보이죠. 대부분의 그 성공한 정치인이 그렇지만 오바마 대통령도 이 흡인력 같은 게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대사님께서 캐도 네. 지금 이제 오래됐지만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하려고 북한의 그 경수로 지어주는 그래서 만들었던 기구지 않습니까? 캐도에도
사무차장으로 계셨던가요? 우리나라 대표격으로 가서 3년 근무를 했는데요. 예. 그때 아주 좋은 경험을 많이 했죠. 북한도 6번 방문을 하고. 네. 예. 그 캐도에서 그때 그 사무총장을 했던 분이 보스워스죠. 총장이었고 우리나라 대사로 부임을 했죠. 예. 제가 북한에 가서 대표단으로 가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청되는 거 알면서도 아하. 저를 띄워주는 그런 의미에서 예. 내가 방금 그 정부로부터 주미대사 그 오퍼를 받았는데 네. 제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 그래서 저도 북한이 듣고 있는 거 알면서 당신이 부임한다면은 미국하고 한국 관계도 좋지만 경수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남북 관계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북한에 자주 가셨던 거죠? 가면 보통 한 달쯤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한 달쯤. 예, 평양, 함흥, 흥남, 그 마전이라고 또 있습니다. 동해안 해변가에 거기서 협상도 하고 신포단지에도 있었고 예. 올해가 있으면서 북한에 실정하고 네. 또 3년에 걸쳐서 협상을 계속했거든요. 그러면서 흔히 볼 수 없는 북한의 그 정권의 본질이랄까 그런 예. 것도 파악을 해서 많이 도움이 된 면이 그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대사님 보신 정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미국, 중국도 그렇고 우리 전문가들이 북한이 개방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거는 당위론이고요. 개방 개혁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능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원하더라도 정권 몰락의 위험 때문에 개방 개혁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걸 꼭 염두에 두고 우리가 북한을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내성은 있어야 개혁 개방을 하는데 바로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없기 그겁니다. 때문에. 예, 그러니까 너무 지금 통제를 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 개혁은 반드시 통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정권 유지가 안 될까 봐 이제 걱정이 많겠죠. 김정일도 그때 직접 만나보셨습니까? 그때는 아니고요. 허정 대사하고 우리가 주로 접촉을 했죠. 어디 사진에도 나올 텐데요. 예. 허정 대사요? 허정 대사라고의 허종. 예, 북한에서 대미 협상의 그 간판격으로 많이 돼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사람하고 우리가 많이 만나고 네. 그 협상도 계속 그쪽하고 하고 그랬죠. 예. 지금도 그 현역에 있습니까? 허정 대사님? 현역에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거기 뭐 워낙 좀 잘 모르죠 우리가. 안 예. 됐으니까. 그래서 뭐 한반도 특히 남북 통일 문제 최근에 통일이 특히 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 또 귀중한 경험을 하셨더군요. 코트디부아르에서 네. 거기가 좀 우리한테 교훈이 될 만한 그런 게 많은 현장이었다면서요? 우리처럼 남북으로 분단이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통일을 우리가 가서 도와줬어야 됐고 예. 또 우리는 극복을 했지만 오래전에처럼 대통령 선거를 꼭 직선제로 해갖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그런 두 가지 과제가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2년, 저희 이제 전쟁 지역이니까. 그때 유엔 대표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유엔 임무단, 평화유지 임무단이죠. 예. 제가 그 임무단이 맡은 임무단이 병력이 12,000명이었고 네. 1년의 예산이 6억 불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2년 안에 모든 게 끝날 거다 하고 갔는데 예. 단신 부임이죠. 예, 예. 또 동료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4년이 걸렸고 중요한 거는 결국 대통령을 설득해서 선거를 잘 치렀는데 본인이 이길 줄 알았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풀어갖고 자기한테 충실한 예. 우리 유엔으로 나가라 그러고 우리가 당신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고 적법하게 승리한 야당 당수가 대통령이다. 그 사람이 우리더러 있어달라고 우리 남아 있겠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엔 거기 현지 본부를 포위했어요. 자기 군대를 풀어갖고. 유엔을요. 예. 그래서 우리가 4개월 동안 사무실에서 자면서 지냈죠. 예. 우리한테 좀 교훈이 될 만한 게 있습니까? 그 분단 상황과 그게 통일되는 그 과정이요? 많이 우리 경우하고는 다른데요. 예. 중요한 것은 하여튼 끊임없이 대화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협력하고 이 교류는 별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양쪽에다 서로 의지가 있어야 되지만, 예, 예. 근데 대화하고 접촉은 끊임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도 중요하고 혹시 그쪽에서 응이 올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우리는 절대로 버릴 수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대사님께서는 뭐 외교관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미대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2012년부터 하신 거죠? 13년에 12년에 13년에 맞죠, 맞습니다. 2013년. 예. 그래서 워싱턴 외교관은 그야말로 각국의 엘리트 외교관들이 총집결하는 곳이고 거기서
총성 없는 전쟁처럼 외교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대사님이 겪으신 워싱턴 외교관은 어땠는지 그리고 좀 오래 안 됐습니다만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는 비화나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는지 그런 걸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서희 란 분이 외교관에 이제 표상으로 돼 있는데 고려 시대요. 네. 그분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데 10만 대군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침입한 적장을 만나서 설득을 해서 물리쳤다. 이거는 외교가 아닙니다. 외교는 예. 상대편 입장, 우리 편 입장이 충돌할 때 예. 그때 가서 정리하는 거거든요. 예. 타협을 하고 그러려면 상대편 입장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 지금 미국이 한일 간에 등거리 입장을 취한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미국을 설득해 갖고 우리를 지지하라고 하는 거는 서희 외교관 상인데 그건 현실적이 아니죠. 예.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의 입장을 잘 파악하면 해답이 나오거든요. 아하. 뭐냐면 아베 이 정부가 워낙 과거사에 대해서 무리한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네. 그걸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가면 결국 동경 전범 재판을 건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게 돼 있죠. 그러면 미국하고 일본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 문제라기보다. 그렇군요. 그게 숨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에서 중립을 취할 수 없는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하고 기회가 맞아갖고 예. 제가 있는 임기 기간 동안에 미국이 한일 간의 모든 문제에 중립을 취하다가 예. 영토 문제나 그런 문제는 중립을 계속 취하되 네. 과거사 문제는 분명히 우리 측의 입장에 동조하고 일본을 비난하는 그런 입장을 확정을 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설득했다기보다 예. 미국 입장을 잘 보고 가능한 걸 찾은 데서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최 대사님이 보신 워싱턴 외교관은 총성 없는 전쟁이지만 지피지기가 통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군요. 자, 그런 견지에서요. 그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 해야 되고 지금은 더더군다나 한중 관계가 좋아지면서 미국에서 약간의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일본은 오늘 안보 법안이 통과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미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박근혜 대통령께 좀 실질적으로 좋은 조언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조언을 해주시죠.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예. 이 한미 동맹, 한중 협력, 우리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한중 경제가 교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제로섬이다. 네. 그러면 우리는 괴롭죠. 그러니까 제로섬 시각으로 보면은 박 대통령이 지난번 전승 기념일에 가신 거는 미국을 멀리하는 게 되고 그런 시각에서 보면 예. 또 방미에서 미국이랑 근사한 공동선언문이 나오면 그건 또 중국을 멀리하는 게 되고 그게 사실인지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절대로 미중 관계는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패권 국가하고 부상하는 국가하고 둘이 쟁패를 해서 하나의 국가가 섰지만 지금은 공동 발전하는 그런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군사력으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경제력으로 경쟁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내부에서부터 예. 한중 관계를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게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양립이 가능하다. 예. 그리고 그건 실제로 저희가 미국의 행정부 관리를 만나보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네. 거듭 우리 여론에 우리 국내 언론에 우리가 중국에 경사하는 게 아니냐, 경도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물어보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입장이 아니다. 중국하고 우리가 싸울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한중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 예. 중국을 자유경제 체제로 도입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좋다 그런 입장을 주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최 대사님 말씀드리면서 뭐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시각들이 좀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고 역시 온고지신이 중요하구나. 지피지기 배웠습니다. 오늘 대사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